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11월 23일 화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그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게임 theory 두 번째 파트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좀 생각이 든 건데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도 너무 많은데 지금 normal from game 첫 번째 파트의 주제가 두 가지 남았거든요. 우리가 correlatory equilibrium, 그 다음에 min-max theorem 이렇게 두 가지 남았는데 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쉽게도 제가 메인 토픽으로 다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서플리멘터리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중요한 주제지만 중요한 주제거든요. 아쉽게도 더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플리멘터리 영상으로, 그래서 시험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약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냥 시간이 날 때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그 기대 하에서 제가 그냥 서플리멘트 영상으로 한번 강의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correlatory equilibrium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correlatory equilibrium motivation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normal form game에서 플레이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그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pure strategy, mixed strategy, 그 다음에 correlated strategy. 제일 마지막에 두 개의 전략, mixed strategy랑 correlated strategy는 서로 간에 randomization을 한다는 측면에선 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mixed strategy에서는 서로 randomization을 할 때 그 randomization에 대한 correlation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이랑 저랑 만약 게임을 할 때 제가 만약에 동전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저는 헤드가 나올 경우에는 뭐 전략 A, 테일이 나올 경우는 전략 B. 그러면은 제 동전 결과랑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인디펜던트하게 또 동전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죠. 혼합 전략을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랜더마이제이션이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하게 발생을 해요. 하지만 correlated strategy는 둘 간의 correlation. 그러니까 만약 섞는 방법에 관해서 correlation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correlated strategy가 하는 거죠. 이 전략은 1960년대 밥 아우만이 처음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거기에 관한 equilibrium solution 컨셉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 correlated strategy, correlated equilibrium에 관해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주제는 과연 어느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Nash equilibrium보다 correlated equilibrium에서 더 많은 payoff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이해가 이제 제일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갖고 제가 한번 영상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motivating example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거 밥 아우만의 이제 example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명의 플레이어가 이제 게임을 하죠. 플레이어 1은 U 또는 D 선택하고 플레이어 2는 L 또는 R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payoff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시 이퀄리브리움 생각해 보면은 총 세 가지 타입의 내시 이퀄리브리움이 있어요. 처음에 두 개는 그 pure strategy 내시 이퀄리브리움. 그래서 플레이어 1은 U, 플레이어 2는 L. 그 다음에 반대로 플레이어 1은 D, 플레이어 2는 R.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거나 또는 이거 선택하거나. 이 두 가지 타입의 그 pure strategy 이퀄리브리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mixed strategy 이퀄리브리움가 존재해요. 여기서는 플레이어 1, 2 둘 다 2분의 1의 확률로 자신의 전략을 섞는 이러한 혼합 전략이 존재하거든요.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페이오프를 생각해 보면은요. 6,1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1이 좋아하는 균형이죠. 여기서 이제 5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고요. 반대로 D,R은 플레이어 2가 좋아하는 균형이에요. 플레이어 2가 5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죠. 그리고 이 맥스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움에서는 둘 다 2.5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이거 그냥 혼자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절반 섞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플레이어 2가 LR 절반 섞으면 플레이어 1은 UD 둘 다 indifferent한데요. 그러면 U를 선택할 때 expected payoff 생각해보면은 5 또는 0이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발생하니까 2.5의 payoff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시 이퀄리브리움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둘 다 지금 2분의 1로 섞은 이 혼합 전략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둘 다 순수 전략, 혼합 전략 다 상관없어요. 둘 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때, 그때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프레딕션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correlated equilibrium은 둘 간에 게임을 하기 전에 프리플레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correlated strategy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전을 던지기로 해요. 둘 중에 한 명이, 여기서는 지금 내시 이퀄리브리엄 플레이에서는 둘 다 서로 인디펜던트리 동전을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동전을 던져요.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요.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서로 구두 약속을 해요. 어떻게 구두 약속을 하냐면은, 만약에 헤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U, L을 각각 플레이하는 걸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테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D, R을 선택하기로 약속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전의 결과는요, 헤드인지 테일인지는 둘 다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여기 믹스 스트래티지에서는 플레이어 1이 헤드가 나왔는지 테일이 나왔는지 그거 볼 수 없고요. 그걸 알아도 불구하고 플레이어 2는 인디펜던트리 자신의 동전을 던지면서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동전을 대표로 던지고 그거를 동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아웃컴에 관해서 헤드 헤드 아니면 또는 테일 테일 완벽한 correlation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간의 플레이의 correlation을 허락한다는 측면에서 correlated strategy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payoff가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플레이어 2가 좋아하는 이 1,5가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니까 expected payoff를 계산해 보면은 3,3의 payoff가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랑 우리가 mixed strategy equilibrium payoff랑 비교해 보면은 0.5씩 둘 다 상승하죠. 그러니까 동등한 페이오프, 3,3 동등한 페이오프를 얻고 그 다음에 믹스 레인지 기능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아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왜 좋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correlated strategy는 믹스 스트래티지랑 비교해 봤을 때 correlation을 허락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correlated strategy 얘기할 때 이거 두 개의 셋을 비교한 적이 있죠. 믹스드 스트래티지랑 그 다음에 correlated strategy를 비교해 보면은 correlated strategy는 믹스 스트래티지는 independent한 strategy만 생각하고, correlated strategy는 correlated한 strategy 역시 고려해 주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correlated strategy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플레이어들의 페이오프는 웰페어는 더 증가하겠죠. 이건 당연한데 어떨 때 이렇게 correlated strategy를 사용할 때 플레이어들의 페이오프가 제일 많이 증가할지,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들이 public random device를 사용할 때 어느 순간 어느 게임에서 public random device를 사용할 때 웰페어가 제일 극대화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서로 간의 coordination 게임을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Battle of the Sexes 게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럴 경우에는 플레이어 1은 여자, 플레이어 2는 남자, 둘 다 오페라 또는 무비 시어를 가는 걸 선택하죠. 페이오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 둘 간의 좀 더 좋은 페이오프를 얻기 위해서는 둘 간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해요. 둘 다 같은 장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총 역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둘 다 오페라 가는 거, 둘 다 무비 시어를 가는 거, 아니면은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서 이제 결정하는 거, 혼합 전략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전략의 페이오프를 구해보면은 이거 1보다 낮을 거예요. 아마 1.5보다는 확실히 낮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correlated random device를 사용해서 아까 전과 똑같이 동전을 던진 다음에 헤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프라 하우스를 가는 걸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테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비 시어터 가는 걸 약속하고, 이렇게 만약 하면은 둘 다 1.5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죠. 그 말은 믹스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에서보다 더 많은 페이오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듀션은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서 지금 퍼블릭 랜덤 디바이스라는 거는 코디네이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둘 다 헤드를 봤을 때 같은 전략, 테일을 봤을 때 또 다른 같은 전략, 이렇게 사용하면서 둘 간의 플레이어들의 웰페어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correlated strategy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시 균형이 정확히 하나일 때예요. 내시 균형이 정확히 하나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프리즈너스 딜레마요. 둘 다 코어퍼레이트 할지 디펙트 할지 결정하는데요. AF가 예를 들어서 2,2, 0,3, 3,0, 1,1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IST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일한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딱 이거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orrelate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payoff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두 개의 이퀄리브리엄을 섞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퀄리브리엄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뭘 보든 그리고 남이 뭘 한다 하든 나는 무조건 디펙트 하는 게 도미넌트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빌리프랑 전혀 상관이 없이 한마디로 빌리프랑 전혀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퍼블릭 랜덤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같이 보든 상관없이 디펙트 하는 게 무조건 도미넌트 스트래티지죠. 이렇게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정확히 하나 있는 한마디로 둘 간의 컨플릭트가 아주 서로 이렇게 미스매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트레스트가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스얼라인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퍼블릭 랜덤 디바이스가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거 우리가 인투이티브리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이거 두 개 섞으면은 당연히 3,3의 페이오프가 얻는 건 당연한데요. 이게 실제로 이퀄리브리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어야 되죠. 헤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6,마일을 플레이하기로 약속했죠. 플레이어 1 입장에서 디비에이트 하면은요. U 대신 D를 사용하면은 4가 되죠. 페이오프가 더 안 좋아져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R을 선택하면 디비에이트에서 R을 선택하면요. 1에서 0로 낮아지죠. 더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테일이 발생했을 땐 D, R을 사용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이 약속에서 디비에이트 하면은요. 플레이어 1이 디비에이트에서 U를 선택하면은 1에서 0로 페이오프 낮아지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 R 대신 L을 선택하면은 페이오프가 5에서 4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둘 다 결과가 뭐든 상관없이 디비에이트 했을 경우에는 그 구두 약속한 거에 대해서 디비에이트 했을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낮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헤드 나왔을 경우는 6,1, 테일 나왔을 경우는 1,5, 이 D, R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키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그래프가 하나, 이제 피규어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horizontal axis는 우리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를 두고요. vertical axis는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를 뒀어요. 여기서 지금 총 3가지 타입의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한다는 거 아까 얘기한 적 있죠. D, R 이때는 플레이어 2가 좋아하는 거죠. 또는 6,L 이건 플레이어 1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오프 팩터가 5,1이죠. 그리고 하나의 믹스라지 이퀄리브리엄 이때는 둘 다 2.5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총 지금 3가지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는데요. 이 3가지 점을 이렇게 다 연결하면은 연결하고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 주면은요. 이걸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서 내시 이퀄리브리엄 페이오프가 이거랑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이 3가지를 다 연결시켜 주고 그 안에 있는 원소까지 다 포함한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컨벡설이라고 불러요. 컨벡설이라는 거는 어떤 집합의 컨벡설이라는 거는 그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컨벡설이거든요. 그러니까 smallest convex set including this set of Nash equilibrium payoff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셋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컨벡셋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라인 세그먼트는 이 셋 바깥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죠. 이 라인 세그먼트가 정확히 모든 게 다 안에 있어야지만 컨벡셋이 되거든요. 네, 컨벡셋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벡셋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이 집합에 대한 컨벡설은 요 셋이 돼요. 요 셋이요.
지금 그려보니까 이모티콘 좀 생겼네요. 어쨌든 컨벡설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그 수학적인 컨셉인데, 어떤 집합의 컨벡설이라는 거는 그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컨벡셋이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내시 이퀄리브럼의, 그러니까 set of 내시 이퀄리브럼의 내시 이퀄리브럼 페이어프의 컨벡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삼각형이 되거든요. 이 삼각형에 있는 모든 페이어프는 correlated equilibrium을 서포트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3,3의 페이어프는 어떻게 얻었냐면은 D, R, 이 페이어프랑 그 다음에 이 페이어프를 절반으로 섞은, 그러니까 이 라인 세그먼트의 정확한 미들 포인트죠. 2분의 1, 2분의 1 확률로 섞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센터점이요. 이 말은 이거 3분의 1의 확률로 섞은 거죠. 전부 다 이퀄리브리움을 섞었기 때문에 디비에이트라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점이요. 요 점 같은 경우는 헤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하고 테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혼합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correlated 스트레이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페이오프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페이오프는 전부 다 correlated equilibrium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컨벡설에 있는 바깥에 있는 페이오프요. 그것도 correlated equilibrium으로 달성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example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이 example은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example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냐면은 총 발생 가능한 스테이트가 3개가 있어요. A, B, C요. A, B, C 다 equally likely 발생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스테이트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고 C가 발생하는 거죠.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인포메이션 셋이 달라요. 이 인포메이션 셋이라는 컨셉은 우리가 내일 라이브 렉처 때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지금 총 발생 가능한 건 3가지죠. A, B, C죠. 근데 플레이어 1의 인포메이션 셋은 A가 하나로 묶여 있고요. B, C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플레이어 2의 인포메이션 셋은 A, B가 하나로 묶여 있고 C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각각 묶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스테이트 A가 발생했다. 그럼 플레이어 1은 정확하게 A가 발생한지 알아요. 반면에 플레이어 2는 A랑 B랑 같은 집합에 묶여 있죠. 이 말은 A가 만약에 발생했다면은 A 또는 B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즉 C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A, B 둘 중에 뭐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B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플레이어 1은 스테이트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B 또는 C 둘 중에 뭐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트 B가 발생하면 플레이어 2는 아까 전과 똑같이 C가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A 또는 B 둘 중에 뭐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적용되는 게 인포메이션 셋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스테이트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묘사한 셋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스트래티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스테이트 A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A가 발생하면 알죠. 이 경우에는 U를 선택해요. 그리고 다른 스테이트가 발생했을 경우, B, C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트래티지 D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요, C가 발생하면은 플레이어 2는 알죠. C가 발생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이 경우에는 R을 선택하고요. 전략 R을 선택하고, 반대로 A, B가 발생했다. A 또는 B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스트래티지 L을 선택해요. 자, 요거 correlated random device. 둘 간의 correlation 있죠. 동일한 스테이트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플레이하자고 약속한 거니까요. 근데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그 발생된 그 아웃컴에 관해서
둘 중에 한 명이 동전을 던지고 헤드가 나왔냐 테일이 나왔냐 그 결과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그 제3자가 예를 들어 nature라고 할까요? nature가 세 가지 스테이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요. 그 결정된 아웃컴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스테이트는 딱 세 개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스테이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correlation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 C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레이어 2는 정확히 알지만 플레이어 1은 이제 B 또는 C 둘 중에 uncertain하죠. 그러면은 플레이어 2는 C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Bayesian 업데이팅을 하죠. 이제 B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C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왜냐하면 각각의 스테이트는 동등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B 또는 C가 A는 확실히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지워지죠. 그 셋에서 지워지죠. B 또는 C가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전략이 이퀄리브리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일 수 있거든요. 각각의 플레이어가 이 전략으로부터 이 구두 약속한 거로부터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 균형이 되는 거죠.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스테이트 A가 발생했어요. 그럼 플레이어 1은 알거든요. 플레이어 1은 알고 자신이 U를 선택하죠. 이 구두 약속에서는요. 이걸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약속된 걸 지키면은요. A가 발생할 경우에는 플레이어 2는 A 또는 B 발생을 모르죠. 이때는 L을 선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플레이어 2가 L을 선택했을 경우에요. U를 선택하는 게 unique best response죠. U를 선택할 때 payoff O를 얻으니까요. 그 말은 어떠한 전략으로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해진 이 약속대로 플레이하길 원하는 거죠. 플레이어 1은. 만약에 B 또는 C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그럼 이 구두 약속에서는 D를 플레이하죠. 자, 이때 플레이어 1 입장에서 플레이어 2는 어떻게 만약 이 약속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B 또는 C가 발생할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어 1 입장에서 플레이어 2는 2분의 1 확률로 R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요. 또는 2분의 1 확률로 L을 선택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1 입장에서 플레이어 2는 다음과 같은 혼합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로요. 그럼 이럴 경우에 2분의 1, 2분의 1을 사용했을 경우에 L과 R을 2분의 1로 섞는다? 그럼 U를 선택하거나 D를 선택하거나 둘 다 indifferent 하죠. 2.5의 expected payoff를 가져다 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원래 약속 그대로 D를 선택하는 게 그 weakly dominant 하죠. 그러니까 best respon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략에 대해서 D를 사용하는 게 같거나 아니면은 많은 모든 전략에 대해서 다 indifferent 하니까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은 모든 전략에 대해서 이게 등식으로 성립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D를 선택하는 게 적어도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이탈할 유인이 없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어 2가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 보일 수가 있어요. 즉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균형으로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보인 거죠. 각각의 플레이어가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A가 발생했을 경우에 스테이트 A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약속된 플레이에서는 U, L을 선택하죠. 이게 발생할 확률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경우 이때는 둘 다 모르는 거죠. 플레이어 1은 B 또는 C에서 uncertainty가 있고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A 또는 B에서 uncertainty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D, L이 선택이 돼요. 요게 역시 3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C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D, R 요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3분의 1의 확률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의 균형, 그거의 중심은 바로 요 삼각형의 가운데점 한 요쯤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payoff 팩터가 3분의 그러니까 3과 3분의 1 요만큼의 payoff를 얻거든요. 이거는 여기 컨벡솔에
요 초록색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서 이 랜덤 디바이스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스테이트 B가 발생했을 경우에 플레이어 1, 2 둘 다 uncertainty에 이제 놓여져 있어요. 지금 D, L 같은 경우는 4,4 한마디로 U, L에 비해서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 좋은 그 결과가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보면은 4,4니까 총 토탈 8의 페이오프를 얻으니까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이피시언트한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내시 이퀄리브리엄 플레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플레이어 1 입장에서 더 많은 페이오프를 얻기 위해서 디비에이트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uncertain한 거예요. 스테이트 B가 발생하면은 D, L을 하기로 했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플레이어 1, 2 입장에서 디비에이트할 인센티브가 없어. 하지만 B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B가 발생하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uncertainty를 줌으로써 디비에이트할 인센티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신기하죠. 만약에 스테이트 B가 정확하게 발생한다. 두 플레이어 상황에서 uncertainty가 정확히 없다.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디비에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4 D, L의 이 플레이는 균형으로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랜덤 디바이스에서는요. 스테이트 B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D, L을 플레이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D, L을 플레이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근데 스테이트 B가 정확히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리터러처에서 좀 더 발전하냐면은 strategic ambiguity라는 걸 개념으로 발전이 돼요. ambiguity. 그러니까 일부러 전략적으로 나의 전략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컨셉이랑 또 연관이 되냐면은 우리가 contract theory에서요. 계약 이론에서 공부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학부 시절에 만약에 계약 이론을 공부했으면요. 그 계약 이론의 가장 첫 번째 프린시플이 뭐냐면은 만약에 계약을 컴플리트하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발생 가능한 컨틴전스에 관해서 우리가 그걸 계약 상황에 다 담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컨트랙은요. 뭐 이런 코비드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만약 코비드 19에 걸려가지고 학교에 2주 동안 못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제 페이가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줄어든다. 이런 계약 조항 없죠. 거의 대부분의 일반 컨트랙은 incomplete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뭐 0.1%의 확률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unforeseen 이벤트에 관해서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에 관해서 전부 다 계약사항에 적어놓는 그런 complete contract은 존재하지가 않죠. 일상생활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거 전부 다 계약상에 다 적어 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발생 가능한 스테이트 모든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계약을 인컴플리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플레이어 모두 다 정확히 어떤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보다 이렇게 앰비기어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아이디어 인트레스팅하죠. 이거 버른하임 앤 윈스턴, 우리 마스크레 윈스턴 그린의 윈스턴이에요. 이 두 분이 1998년인가 88년인가 논문이 있어요. 되게 잘 사이테이션 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냥 구글에 Strategic Ambiguity 검색하고 이 두 분 last name 검색하면은 논문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strategic, 이거 정확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아이디어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correlated equilibrium의 definition 설명하고 끝내면은, 그러니까 correlated strategy는 얘기한 것처럼 그간의 joint distribution, 그러니까 S1, S2의 그 joint probability의 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1, S2 둘 간의 전략을 선택할 때 correlation을 허락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correlated equilibrium이 정의가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둘 다 deviate한 인센티브가 없는 이 전략으로부터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정의 뭐 더 좀 설명할 수 있지만, 정의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에요. correlated equilibrium이 Nash equilibrium의 subset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우리가 correlated equilibrium에서는 서로 간의 correlation, 그러니까 correlated random device를 허락하기 때문에, 반면에 Nash equilibrium은 무조건 independent random device죠. 그러니까 그 달성 가능한 페이오프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균형으로 달성되는 플레이도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correlated equilibrium은 Nash equilibrium의 그 슈퍼셋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플레이어 모두 랜덤 디바이스를 인디펜던트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둘 간의 컨셉이 정확하게 아이덴티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correlated equilibrium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